835과 832호 이어서 재판하겠습니다. 사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특검법에 따라 속기 녹음 중계됩니다. 계신지 확인하겠습니다. 피고인 계시고요. 검사님 3분 그대로 계시고요. 아까 그대로 변호사님도 3분 그대로 계시고요. 그러면 방정환 증인에 대해서 증인신문 진행하겠습니다. 방정환 증인 본인 맞으시고요. 네, 맞습니다. 선생이시고 주소지 있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신분증 챙기시고요. 챙기세요. 네.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는 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관련 법에 따라서 녹음을 합니다. 따라서 답변하실 때 녹음이 잘 되도록 마이크 가까이 대고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증언 거부권 고지를 합니다.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증인 본인 또는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 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나 증인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증인이 선서한 후 개별 증인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증인이 경험한 바를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방정환. 증인 선서하셨습니다. 만일 증인이 선서한 후에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거짓말을 하며 이런 것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앉으시죠.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요. 증인이 앉으시고. 혹시 특검에서는 중계 관련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중계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변호인들 혹시 지휘에 따르겠습니다. 증인 이 증인 신문을 이제 중계할지 말지 잠깐 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증인 방정환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는 중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특검에서 물어보시죠. 특검에 물어보시죠. 알겠습니다. 장군님, 정경 검사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또 증인이라고 호칭하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진정 성립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송성광 아니구나. 정기훈 검사입니다. 제가 잘 말씀드렸습니다. 정기훈 검사님이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증거 순번 80번 24년 10월 18일자 검찰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그 장군님께서 24년 10월 18일에 서울 고검 614호실에 나오셔서 이제 참고인으로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기재된 거 확인하시고 이렇게 서명 날인한 거 맞으시죠? 네. 증거 순번 205번 2025년 1월 2일자 진술조서입니다. 25년 1월 2일에는 서울고검 612호실에 오셔가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진술 내용 확인하셨던 거 맞으시죠? 그렇습니다. 증거 순번 300번 2025년 1월 9일자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1월 9일에도 이제 나오셨을 때 또 참고인으로 쭉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내용 확인하신 다음에 서명 날인하셨던 거 맞으시죠? 예.
예,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증인께서는 95년도에 이제 소유를 임관하셔서 23년 11월경에 준장으로 진급하셨고 24년 12월 3일 그 비상계엄 당시에는 국방부 전시 작전권 전환 TF장 및 국방부 기획단장 산하 국방혁신 통합기획관직을 겸하고 계셨었죠. 예, 증인께서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증인께서 2024년 12월 3일 오후에 안산에 있는 롯데리아 안산 상록수점에서 노상원 만난 적 있으시죠? 예, 이때 노상원을 만나러 가셨던 이유는 어떤 거였습니까? 예, 그 장관님께서 그 연락을 주셔서 예, 경기도 이제 성남에 있는 정보부대에 가서 대기하면서 예, 파견 명령이 있으니까 확인하고 임무를 수행하라고 하셨고 그때 일기갑 여단장하고 함께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가지고 제가 일기갑 여단장이 예, 예. 안산에 위치한 곳을 갖다가 인지했기 때문에 예, 예, 일기갑 여단을 만나러 안산에 갔는데 그 전부터 일기갑 여단장이 그 노상원 그 예비역 장군이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같이 보자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가는 길에 잠깐 얼굴을 보러 가는 길에 들렸습니다. 예, 호황 여쭤보겠습니다. 그 당일날 롯데리아에서 이제 그 자리가 끝날 즈음에 노상원이 증인께 자신의 가방 2개를 이제 주면서 정보부대에 있는 후배 대령한테 전달해 달라 이런 부탁한 적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노상원이 준 가방이 어떤 가방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그 등산할 때 매는 백팩하고 예. 가로로 매는 크로스백 조그만 거 예,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 가방에는 혹시 각각 어떤 거 들어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자동차에서 받아서 바로 트렁크에 예. 실었기 때문에 예, 안에 내용물을 확인 못했고 예, 그 당시 봤을 때는 한 5가지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예. 치랑 조금 바꿔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증인께서 이제 정보부대로 가셨던 것은 장관님 지시를 받고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신 거지 않습니까? 네, 그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인 노상원이 이제 자기 개인적인 부탁을 한 것인데 그런 부탁을 임무 수행 중에 들어줄 정도로 노상원과 친분이 있었던 겁니까? 그게 뭐 임무 수행 중에 들을 정도로 그렇게 그때는 판단 못했고 제가 예. 이제 가는 그 부대에 예, 있는 그 인원한테 전달해 주라고 했기 때문에 예,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예. 7회 나항당 합쳐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상원이 어떤 가방이고 왜 그 정보부대 대령한테 전달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줬습니까?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증인께서 혹시 왜 그런 부탁하시는지 노상원한테 물어보진 않으셨습니까? 예, 특별히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가방은 이 노상원의 부탁대로 정보부대 대령에게 전달이 되었습니까? 전달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량이 그 부대 예. 안으로 출입할 수가 없어서 예, 그 정보부대에 있으면서 가방이 이 차에 있다는 사실을 좀 모르고 있다가 예, 부대를 나오게 될 때 그 예. 가방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예, 전달하려고 했는데 제가 처리하는 게 낫다라고 예. 이제 그쪽에서 얘기를 해서 예. 제가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증인께서는 그 정보부대에 가 계시면서 이제 어떤 임무를 받을 것인지를 좀 대기하고 계시던 중에 비상계엄이 해제가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복귀를 하셨던 것이죠. 예, 파랑 여쭤보겠습니다. 계엄 해제된 직후인 24년 12월 4일 오전에 노상원이 증인께 다시 또 전화를 걸어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24년 12월 4일 오전에 노상원이 전화를 걸어온 이유는 뭐였습니까? 저에게 가방을 전달했냐고 물어봐서 예. 제가 전달을 못하고 제가 갖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니까 예. 그 가방을 좀 본인한테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황입니다. 그래서 12월 4일 오전에 다시 안산으로 가서 노상원을 만나셨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안산 가셨던 시간대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뭐 그때 일과가 시작될 때쯤 아마 출발을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예. 9시 전 정도의 부대에서 출발을 해서 예. 그쪽에는 아마 한 9시 전에 출발을 해서 한 10시 정도에 예.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10회 가항 생략하겠습니다. 나항 여쭤보겠습니다. 증인께서 어쨌든 그 연락받고 출발하신 것은 일과 전인데 그 이동하시는 중에 이제 일과 시작 시간이 됐을 것이니까 그 뭐 개인적인 일 또는 노상원 사령관 만나러 안산 간다라는 사실을 상부에 보고는 하셨었습니까? 저희 그때 그 상관이 자원관리실장이셨는데 예. 양원 실장님한테 구두로 밖에 좀 처리할 일이 있다. 그래서 예. 잠깐 나갔다 오겠다. 그렇게 구두로 보고 드리고 예. 다녔습니다. 다항은 생략하고 라항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정상적인 지휘 계통으로부터 노상원이 뭐 부탁하면 들어주라거나
그 지시를 따라야 된다 이런 취지의 지시를 받았던 것은 아니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결국 이제 마음 좀 바꿔서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일과 시간 중에 노상원은 증인께서 일과 시간 중인 거 알면서도 가방 전달해 달라고 안산으로 오라고 이렇게 불렀던 겁니까? 전화를 받았던 시기는 제가 할 때는 일과 시작 전인 걸로 알고 있고 예. 제가 그래서 이제 일과 부대에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그 일이 있고 난 후라서 일과 중보다는 일과 후에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예. 답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노상원이 뭐라고 답했나요? 그래도 좀 지금 갖다 줬으면 좋겠다라고 예. 해서 그래서 제가 자원관리실장 보고를 드리니까 예. 다녀오라고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이동했습니다. 혹시 자원 바로 직속 상관께는 노상원 장군을 만나러 간다는 이야기는 아니요, 하셨었습니까? 그렇게 그런 얘기는 얘기하지 하셨습니까? 않았습니다. 예. 노상원 사령관이 이제 일과 중인 건 알지만 그래도 지금 좀 와달라고 했을 때 증인께서 이제 처음에 요청해서 증인께서 일과 이후에 가겠다고 하시고 노상원이 그래도 지금 좀 와줬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증인께서는 안산 가시면서 노상원이 어떤 이유로 안산 와달라고 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가방 때문에 오라고 했다고 생각을 했고 예. 저도 이제 제 가방이 아니기 때문에 예. 빨리 돌려주는 게 예. 저도 이렇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예.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가방에 어떤 게 들어있다고 생각하셨었습니까?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들었는지는 모르는데 노상원의 가방을 돌려주는 것이 비상계엄 해제 직후에 시급한 사안이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노상원 장군하고 뭐 그런 모든 것을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예. 제 가방이 아닌 것을 예. 돌려주는 게 그냥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계엄의 그 부대 자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일 처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예. 자원관리실장님도 아마 그래서 뭐 다 갔다 오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 가지 말라고 했다면은 뭐 또 시간을 다시 정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상원 만나러 이제 안산을 가시면서 그게 증인께서는 증인 기준에서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러 간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업무나 공무 관련으로 안산을 간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 개인적인 일을 처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증인께서 과거에 일과 시간 중에 민간인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휴가까지 쓰고 자리를 비운 적이 많으십니까? 지금 점점 과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답변하셨는데 네. 너무 자꾸 아니요, 저렇게 그 물어보는 거는 좀 제가 친분관계 인권 침해라고 있는 생각합니다. 제가. 선배님들을 만날 때는 휴가를 쓰고 만납니다. 예. 정상적으로 휴가를 쓰고는 만납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쓰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고 일과 시간 중에 민간인 부탁을 아. 들어주기 위해서 휴가를 쓰고 움직이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재판장님, 아니 그날 아침은 휴가를 휴가를 안 쓰고 썼습니다. 간다는 게 무슨 문제가 구두로. 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 중이신데 답변을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날 오전에 휴가를 쓴 게 아니고 예. 구두로 이제 잠깐 나갔다 온다고 예. 말씀드리고 다녀왔습니다. 질문 좀 바꿔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일과 시간 중에 그렇게 잠깐 나가서 민간인 부탁을 들어주고 하셨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재판장님, 자꾸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검사님도 일과 시간 중에 개인 볼일 보러 가실 수 있잖아요. 보고하고 같은 얘기 아닙니까? 말씀하셨는데 자꾸 물어보시는 건 괴롭히는 것 같은데요. 질문을 잘 정리해 주셔서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 필요한 경우에는 뭐 이렇게 시간이 예. 오래 걸리지 않을 때는 예. 상관께 구두로 보고를 예. 드리고 예. 물론 정식으로는 다 외출을 하고 나가는 게 맞지만 그럴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시브랑은 좀 답변을 하셔서 좀 바꿔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아마 증인께서도 당연히 뭐 미리 예상을 하시거나 준비하셨던 일이 당연히 아닐 것 같고 예, 이게 어쨌든 급하게 비상계엄이 발령이 되었다가 또 좀 빠른 시간 안 해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게 어떤 취지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국방부에는 급한 현안 같은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날 상황을 내가 모두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예. 그날 아침에 국방부는 뭐 급하게 뭐 현안을 갖다 처리한다기보다는 예. 굉장히 아마 혼란스러운 상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노상원 장관의 가방 관련해서 뭐 지금은 좀 의아하게 검사님이 생각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당시에 저는 뭐 그런 판단을 솔직히 하지 못했고요. 예. 정말 단지 나의 가방이 아닌 나의 물건이 아닌 것을 예. 달라고 하니까 예. 그 시간이 좀 일과지만 이제 상관께서도 허락을 하셨으니까 예. 빨리 주고 오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1회 가항 나항 생략하겠습니다. 12항 여쭤보겠습니다. 증인께서 이 오전에 안산 가서 노상원을 만날 당시에 노상원이 혼자 있었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그 혼자인 줄 알았는데 예. 그 차에 가 보니까 그 옆에 동승하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혹시 그 동승하셨던 분이 누군지는 혹시 지금 알고 계십니까? 아니 모르고 있습니다. 예. 13항 여쭤보겠습니다. 가방 전달했을 때 노상원이 증인께 다시 또 부탁한 것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가방을 전달하고 제가 이제 제 차로 와서 이제 복귀하려 앉아 있는데 그때 차로 와서 예. 핸드폰을 갖다 전달을 해줬습니다. 핸드폰을 전달하면서 그 핸드폰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뭐 정확하게 다 워딩을 기억하는 건 아니고 예. 그 당시 기억은 군사 보좌관을 통해서 장관님께 드리면 예. 아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 알겠다고 하고 그냥 제 차 옆좌석에 핸드폰을 놓은 채로 바로 출발했습니다. 14항과 14의 가항 합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때 노상원이 증인께 건네준 휴대전화가 뭐 플립이나 폴드처럼 좀 접히는 좀 특이한 형태였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특별한 기억이 없는 일반적인 휴대전화였습니까? 예, 일반적인 휴대전화였습니다. 혹시 그 갤럭시인지 아이폰인지 기억하십니까? 그런 것은 기억 못 하겠습니다. 예. 그 꺼진 상태로 예. 제가 받았는데 뭐 케이스 형태나 이런 건 기억이 안 나고 예. 그냥 핸드폰을 일반 핸드폰을 제가 받은 걸로만 기억합니다.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증인께서도 사용하시는 휴대전화와 같은 기종이었을 텐데 증인께서 사용하는 기종과 똑같은 휴대전화구나라는 생각은 안 드셨습니까? 이번에 같은 기종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물어보는 건 유도신문이고요.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저희가 안보폰을 쓰는데 예. 그 안보폰을 인수를 받아서 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사용하는 경우가 저희가 개인 핸드폰보다 많지 않고 예, 예.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스를 이렇게 덮이는 케이스를 제 나름대로 해서 사용을 했는데 예. 같은 폰 종류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휴대전화가 기종을 제가 이제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보안폰 체계는 좀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4년도 12월 4일 기준으로는 좀 몇 년 정도 지난 기종일 것이라서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좀 많이 쓰이는 형태는 아닌데 좀 구형 폰이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폰과 같다든지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드셨던 겁니까? 제가 국방부에 와서 이제 안보폰을 받았을 때는 뭐 그렇게 구형폰이라고 생각은 못했고요. 예, 그냥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방이 지급되는 폰이라서 예, 예. 그냥 받아서 사용을 해서 예, 자세하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5항 여쭤보겠습니다. 노상원이 당시에 증인께 휴대전화가 어떤 것이고 왜 갑자기 증인통에 전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줬습니까? 아니, 설명하지 않았고 뭐 저도 그렇게 특별히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물어보지 않은 뭐 특별한 이유는 있으십니까? 그냥 그때도 가는 길에 예. 장관님께 전달이 필요하니까 나한테 예, 예. 부탁을 했구나 이렇게 예. 생각을 했습니다. 장관님께 민간인이 전달할 만한 뭐 특별한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생각 못했습니다. 16항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노상원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를 누구한테 전달하셨습니까? 우리 군사보좌관 김철진 장관한테 전달했습니다. 혹시 뭐라고 하면서 전달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통합기획관이 전달하는 예. 폰이라고 하면 아실 거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김철진 장군께서 이제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오후에 증언하시기로 예. 방정환 장군이 오셔가지고 장관님 보안폰이다라고 하면서 보안폰을 줬고 내가 사용하는 보안폰과 같은 기종이긴 한데 검사님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김철지 보좌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요. 오후에 공판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그렇게 얘기 안 바랍니다. 했어요. 보안폰이 아니라 정부에서 그것은 사용하는 본인이 보안폰 그냥 같았다라고 추정했다고 얘기했지. 증언을 하였거든요. 아니야, 우리 방정환 장관께서는 그런 말씀하셨다고 증언한 바가 없어요. 이따가 공판조사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확인하고 합시다 보십시오. 그러면은. 예, 확인해 보십시오. 같이 확인하자고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안 들었거든. 확인한다고 해야지 그 검사님 마음대로 그렇게 물으면 안 되지. 그 예, 유도신문 오후 아닙니까? 증언은 좀 변호사님께서 잘못 들으신 것 같고 아니요. 그럼 확인합시다 그러면. 예, 확인하고 공판조사 해야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일단은 그러면. 그리고 증인은 김철진에게 김철진은 그렇게 말 안 했다니까요. 장관님 보안폰이다라고 검사님. 하면서 전달한 사실 있으십니까? 검사님 김철진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어떡해요? 그건 안 되잖아요. 제가 뭐 정확한 기억나십니까? 기억은 나지 않고 보안폰이라고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장관님 폰이라고 했던 것 그냥 같습니다. 장관님 폰이라고 예, 예. 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안폰이라는 장관님- 거를 특정을 한 번도 예. 이 수사받기 전까지는 예. 해보지를 못해서 몰랐습니다. 그럼 노상원이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주면서 이게 장관님 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군사보좌관을 통해서
장관님께 돌려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김철진 장군에게 전달하시면서 장관님 폰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제가 정확하게 워딩은 기억나지 않는데 지금 정 예. 검사님께서 장관님께 자꾸 예. 잘못된 정보로 돌려드리면, 신문하고 있습니다. 전달해드리면 된다. 장관이 장관님 폰이라고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 갖다 어디는 주라고 뭐 했다고 정확히 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재판장님. 그 변호사님께서 조금 더 검사님, 증인 답변하시는 것에 집중을 하시면 방금 장군님께서 말씀하셔도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하겠는데 없던 말을 자꾸 물어보시면 안 되죠.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아직 공판 조사가 정리도 안 됐을 텐데 검사님 어떻게 먼저 보셨을까? 나 그게 좀 이상하네요. 아니요, 방금 장군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셔서 아마 변호사님께 놓치셨던 것 같은데. 아니 김철진 장군이 언제 그런 말했어? 난 기억이 김철진 잘 안 나요. 이야기는 넘어갔고요. 지금 아니, 공판 조사 장군님께서 보자면서요. 예, 이따 보시고 언제 지금 보셨어요? 검사님 지금 언제 보셨어? 변호사님 지금 이런 논쟁은 불필요한 것이 불필요한 방금 게 아니죠. 거짓된 정보를 장군님께서- 제공하면서 물어보는 건 잘못된 정보 아닌 신문 아닙니까? 주신문에서 불법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니 장군님께서 그걸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여쭤봤어요. 장군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걸 어떻게 하셨냐 네, 여쭤보는 그거는 쟁점과 것이고 관계 없는 얘기죠. 아까 지금 그 방정환 장관께서 이거는 안보 폰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 거, 그다음에 장관이 폰이다라고 말한 건 사실과 다른 얘기를 물어본 거잖아요. 전제로 해서. 그래서 제가 의문 제기, 자 그럼 제가 이의 제기한 거 아닙니까? 방 장군님께 다시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물어봐, 물어봤는데 뭐 또 물어봐. 그래서 예, 그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제가 그래 다시 질문을 바꿔서 다시 여쭤봤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딱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이제 그렇게 말한 기억은 없다고 하시고 장관님 폰이다라고만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장관님 폰인 것은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보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장관님 폰이 어떤 것인 장관님 폰인지 어떻게 아시냐 여쭤봤더니 사실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워딩까지 기억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게 아니라 이제 폰 자체가 장관님 폰이라는 것을 갖다가 예. 제가 특정해서 아는 건 아니고요. 예. 장관님께 이제 전달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예. 그런 그 의미로 전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아까 장군님께서는 이게 장관님 폰이다라고 전달 받으시거나 장관님 폰이로구나 알고 전달한 것은 아니고 다만 노상원 장군이 장관님께 전달하면 된다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 휴대전화가 뭐 장관님께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잠깐 맡기셨건 했겠거니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예. 거네요. 그렇습니다. 라는 문답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고 변호사님께서 감사한데-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니 근데 이렇게 마지막에 또 정리되고 붙이신 있었습니다. 거는 그냥 검사님 추측이잖아요. 뭐 맡기셨거나 뭐 이거는 우리 저기 방정 장군이 말씀하신 예, 게 그렇다고 아니거든요. 답변하셔가지고 방금 또 그러니까 그건 다시 내가 물어봐야 되는데 예, 그렇게 반대 자꾸 신문 때 붙여서 그러면 물어보면 안 되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김철진 장군께서는 지난번에 또 6월달에 또 그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증인으로 나오셨거든요. 이때 추가 증거 8번 2016년 6월 16일 김철진 증인신문 조서 37쪽, 38쪽 제시하겠습니다. 추가 증거 순번 3번입니다. 일단 그 정검사님께서 제시하는 건 이의를 하지 않겠는데요. 일단은 아직 추가 증거에 대해서 저희가 인부를 안 했는데 제시하는 것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저희 그 이의 신청만 기재만 해주십시오. 제시하는 것 자체는 저희 반대하지 그러면 않습니다. 제시하지 마시고 예. 검사님 예. 아직 체부가 안 된 증거라서 예. 제시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대로 물어봐 주시죠. 그러면은 16의 나항은 생략을 하고 16의 다항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김철진 장군이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형사 재판 당시에 나오셨을 때 이제 증인으로부터 이 휴대전화 전달받은 상황에 대해서 이제 김철진 장군 입장에서는 장관님께서 이미 장관님 보안폰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장관님 폰 갖고 계신다고 했더니 그 장군님께서 이제 장관님께서 두고 가신 게 맞다. 장관님은 알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고 가셨다고 하거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김철진 장군께서는 아마 이 휴대전화를 보고는 안보폰 내지는 보안폰인 것을 알아보셨다고 하시거든요. 특히 군 보안폰 같진 않았고 정부에서 사용하는 보안폰 같았다고 하셨는데
증인께서는 이 폰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생각해 보신 바는 없었던 겁니까? 아, 예, 제가 군 안보폰은 사용해 봤는데 예. 정부 안보폰은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 차이를 제가 구별하지 못하고요. 예. 예. 그게 안보폰이라는 인식은 제가 정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16의 마항 생략하겠습니다. 17항 여쭤보겠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에 노상원이 이제 증인을 오전 중에 불러가지고 본인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그것도 장관님께 반납하게 하는 게 좀 뭐 특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셨었습니까? 전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당시에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 돌려줘야 되는 폰이어서 나한테 부탁을 가는 길에 예. 부탁을 했다. 예. 이렇게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제 아까 장군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사후에 보면은 조금 이례적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실 같은데 이때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도 빨리 부대로 복귀를 해가지고 하는 예. 것들에 대한 초점이 우선적으로 가 있어서 노상원이 혹시 휴대전화를 직접 반납 못하는 이유가 뭐다라고 설명한 바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예. 17의 나항 생략하겠습니다. 17의 다항 여쭤보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그 휴대전화가 뭐 어떤 휴대전화일 거라고 그럼 생각하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전혀 뭐 그런 그 추가적인 생각을 못했고 예. 이걸 그냥 군사 보좌관한테 전달을 해야겠다. 예. 그렇게는 생각만 그 생각만 했던 것 하셨던 같습니다. 예.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주신문 모두 생략하고 주시면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검사님 물어보시고. 없으시고요. 변호사님 물어보시고. 검사 주신문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김영훈 장관님 변호 이하성입니다. 아까 저기 주신문하고 기록을 보니까 98년도 인관이시면 51기신가 봐요. 맞습니까? 예, 육사 51기입니다. 아, 그렇죠. 그럼 벌써 30년 넘게 하셨네요. 네. 요즘 뭐 고생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잘 견뎌 주십시오. 예. 네.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주신문 7항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검사들은 자꾸 우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민간인 이렇게 프레이밍을 하고 있는데요. 그 민간인 노상원이란 말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선원이라는 자가 만든 말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박선원이가 보도자를 내면서 민간인 노상원이란 말을 했고 그 말을 계속 검사들이 봐서 지금까지도 민간인 노상원 그러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통상 예비역 장군으로 그렇게 알고 계셨던 그렇습니다. 거죠? 왜냐하면 장군으로 전역하신 분들은 그러니까요. 예비역 선배로 예비역 선배, 예비역 예. 장군 또 전 정보사령관이지 그냥 단순한 백수의 민간인이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인식하지 근데 검사들은 못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식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까지 잘 민간인 한 거. 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예비역 장군이시기도 하고 선배이시기도 하고 또 전 정보사령관이시기도 하니까 뭐 개인적인 부탁을 받으면 또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 말 틀립니까? 맞습니까? 뭐 평상시에도 예비역 선배들이 제가 적당한 범위 내에서 적정 범위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 부탁이 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도와드리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렇게 됐고요. 잠깐만. 그럼 좀 줄여서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신문 10항 관련해서 한꺼번에 물어보겠습니다. 12월 4일 날 2024년 12월 4일 날 그 가방을 다시 돌려주러 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장군님?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원관리실장이 상관이었는데 상관에게 보고하고 가셨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때 이제 제가 통합기획관의 직책을 겸직했는데 네네. 통합기획단장을 자원관리실장님이 네. 겸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 그분께 가가지고 말씀드리고 근데 출발했습니다. 뭐 우리 장관님 자신도 이미 장성급 장교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저도 충분한 재량권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런 판단에 저도 대해서? 제가 이제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그- 국에 대해서 네. 그렇지만 이제
저희 또 이제 상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갔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이 물어보는 거 마치 뭐 전방에 있는 병사들이 위수 지역 나가는 것처럼 저렇게 물어보는데 우리 장군님께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가 맞죠? 아, 예, 저도 국장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11항) 관련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검사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계엄 해제가 된 직후이기 때문에 현안들이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전제해서 물어보는데 그 당시에 약간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웠지만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현안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장군님? 뭐 그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현안들은 다 스톱돼 있었고, 그러니까요. 예. 예. 비상계엄 이후에 후속 조치라든지 관련된 그렇겠죠. 사항들에 대해서 막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고민들을 막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다고 네,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심에 대한 반대심을 할 때 제시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반대신문 사항의 5항입니다. 재판장님 3쪽이고요. 5항에 방정환 장군님 진술조서 7809쪽 제시하고 낭독하겠습니다. 이것만 그냥 보여주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 저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안폰을 가지고 있었나요? 했더니 보안폰이 있었는지 모른다. 나중에 제가 계엄 해제된 12월 4일 노 장군님을 만난 적이 있다. 그리고 장관님께 돌려드리라면 휴대폰을 받아서 장관님 누구누구에게 준 것이 있다. 그것이 보안폰인지 모른다. 이 내용이 우리 장군님께서 경험하신 전부죠? 네, 그렇죠. 보안폰 여부는 예. 정확하게 정말 몰랐고, 예, 알겠습니다. 검사들이 자꾸 이제 그거에 대해서 따지고 물었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 노상원 전 사령관께서 그 핸드폰을 직접 갖다 주지 않고 방정환 장군님께 부탁을 했느냐. 그랬더니 이유는 안 물어봤다 했더니 안 물어본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됐는데 그걸 물어볼 특별한 이유가 없죠 사실은요. 부탁받으면 하는 거니까. 정말 그 그렇죠? 당시에는 단순하게 제가 국방부로 복귀하는 길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가는 길에 이제 이렇게 맡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요. 예, 더 이상의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더 자연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비역 장성희 선배이지 뭐 장군님께 전달하는데 꼬치꼬치 물어본다 자체가 오히려 결례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직속 상관이 장관 관련된 업무이라서 오히려 물어본다는 것이 결례가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예, 뭐 다른 예. 생각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검사 주신문에 대한 반대심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 준비된 질문 사항도 좀 그냥 줄이겠습니다. 뭐 특별한 말씀은 안 하셔가지고 1항에 대해서만 하나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장군님 벌써 30년 넘게 군 생활을 하셨는데요. 예, 그 보직이나 임무가 바뀌시면 그 전에 있었던 취급하던 문서 중에서 비밀은 반납을 하고 나머지 문서들은 세전하는 것이 보안 수칙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국방부에 와서는 구두로도 좀 예민한 사항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예, 저희가 뭐 수첩에 적힌 사항들도 많이 다 파쇄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보직 그 바뀌는. 수첩에 예. 있는 것도 다 뜯어서 버리거나 수첩 자체를 파쇄하거나 예, 예,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왜냐하면 예, 최근에 이제 수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그런데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수첩을 그냥 휴지통에 버리는 것도 안 되고 낱장으로 세전해야 예,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보안 수칙이 맞은 거죠. 예, 장관님께서도 오래 군 생활을 하셔가지고 김영근 장관께서도 보직이나 임무가 바뀔 때마다 그렇게 보안 수칙에 따라서 문서나 다른 전자정보도 다 파쇄 또는 보안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거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저는 뭐 그 사실까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 경호처장으로 근무하시다가 국방부 장관으로 옮겨가셨을 때도 역시 경호처장으로서 갖고 있던 비밀은 반납하고 나머지 서류는 다 세전하고 보안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아시는 바는 없으시죠? 예, 뭐 그건 아는 바는 없는데 당연한 그렇게 하셨을 조치겠죠. 것 같습니다. 예, 네, 당연히 작전에 그렇게 또 됐겠죠. 많이 아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의 비상기엄 선포를 내란이라는 범죄 행위로 만들어서 수사를 시켜서 정치적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낸 보도 자료를 통해서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언론 보도에 많은 사항들이 이렇게 보도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실 알고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주신 분 사항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방정환 장군께서 조서 말미에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한번 봐주십시오. 평소에도 군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하는 소신을 갖고 있었다. 저렇게 적은 거 기억나십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주세요. 예. 저 기억나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정부에서 하는 일을 보면은 4-2항입니다. 계엄 선포 이후에 대통령과 장관의 명령을 수행한 군인들은 불이익을 주고 계엄이 내란이라는 프레임에 동조해서 협조하는 군인들에게 상을 주거나 진급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군 내부에 큰 동요가 있다고 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동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죠. 예. 4-3항입니다. 군인들이 계엄에 대한 참방과는 상관없이 또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서 포상과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강군을 위한 기초적인 상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4-3항입니다. 오히려 계엄에 대한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계엄을 반대하고 내란이라고 하는 군인들을 포상하고 장군을 승진시키고 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정치적으로 군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뭐 거기다 분명한 입장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 상황을 판단했을 때 현직 대통령님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시고 그 밑에 장관님께서 임무를 하나를 하셨고 그리고 그 밑에 하위에 있는 인원들은 해당 또는 지휘관의 어떤 지휘에 의해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상황 판단을 정말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적 정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 자기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상급 부대 또는 상관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군 상황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지만 현장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출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벌어진 것들은 다양한 이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예, 하여튼 좀 아쉬운 것은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는 정말 그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후에 외부에서는 명확하게 다 판단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이제 많은 저희 이제 부하 군인들, 후배 군인들도 그러한 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면서 임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신문상 6항입니다. 지금 장군님께서는 그 합수부 때문에 계속 지금 핍박을 받고 계신데요.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1항입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법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명확하게 합동수사본부 관련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잘 몰랐습니다. 군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통상 이제 전시 전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평시에서 위기 상황이 선포되고 전시로 가는 전시 전환 과정에서 예. 많은 그 조치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 태세 상향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대비 태세를 상향시키는데요. 이제 저희가 아는 계엄은 이제 대비 태세가 상향됐을 때 치안이 극도로 불안정함을 판단하고 난 후에 이제 경비 계엄, 그다음에 이제 전국 계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일반적인 군인들은 이제 합수부라는 것은 이제 영화 속에 이제 나오는 네. 합수본부 정도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그날 용어는 봤지만 그게 그런 합수부가 아니고 특별수사본부의 한 일환으로 하는 그런 본부 그 정도로 인식을 했지 자세한 사항을 그날은 인식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법 자체에 아예 의무사항으로 계엄이 선포되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도록 법률에 의무가 돼 있습니다. 그거는 예. 잘 모르셨던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6-2항입니다. 그 법에 따르면 합동수사본부 구성은 법률 의무고요. 방첩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이 되고 그래서 본부장 휘하에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그리고 해경 등의 수사 인력을 파견받아서 합동수사본부 인력이 구성되도록 아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잘 모르셨죠, 사실은 장군님은. 예, 그 구성하는 뭐 세부적인 요원들의 그렇죠. 자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6-3항입니다. 그래서 방첩사에서는 계엄 선포가 되면 자동적으로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대한 업무 매뉴얼이 미리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거 모르셨죠, 장군님? 뭐 그거는 몰랐는데 그러셨죠. 저희 군은 매뉴얼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매뉴얼이 예. 있고 또 해야 되는 시간 타임테이블이 있고 타임테이블로 해야 되는 체크리스트들이 있어가지고 또 그 조치 사항은 자동 조치 사항이 있고 그러니까요. 지휘관의 결심에 의해서 하는 의명 조치 사항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조치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예,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첩사에 마련되어 있다는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대한 매뉴얼은 자동 매뉴얼이겠네요. 의명 매뉴얼이 그건 저는 잘 잘 모르시고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3항입니다.
개헌법에 따르면 합동수사본부 구성과 동시에 교도소 이감 등의 보안 조치도 수반하여 실시하도록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잘 잘 몰랐습니다. 모르셨습니까? 6-5항입니다. 합동수사본부에 대한 수사관들이나 본부장 또는 뭐 그 밑에 단장들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고유한 재량권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모르셨습니까?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6권 증거기록 6권 205번 우리 방정환 장군님 진술조서 2회 5294쪽 수사과정 확인서입니다. 한번 좀 봐주십시오. 저기 보시면 오후 2시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나오신 시각이 22시 29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군님 기억나십니까? 뭐 정확한 시간은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저기 잠깐 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게 그 인권 보호 수사 규칙이라는 것이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적용이 됩니다. 재판의 7-2항입니다. 그 구조에 보면은 밤 9시 이후에 조사를 심야 조사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심야 조사는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됩니다. 모르셨죠? 뭐 그 정확한 조항까지는 몰랐고요. 예, 근데 검사님이 요청하시는 거에 이제 동의하에 진행한 걸로 동의하셨습니까? 예, 예. 9-7-3항입니다. 심야 조사가 안 된다는 거를 고지를 따로 받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동의하고 그냥 몇 시까지 하고 끝내시죠? 이러든가요? 어떻게 하든가요? 뭐 그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예. 동의서. 근데 예. 근데 근데 변호인도 기본에는, 같이 이제 동석하에 동석하에? 검찰에 갔을 때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제가 가서 변호인을 그러셨습니까? 선임해가지고 이제 같이 갔습니다. 네. 변호인 선임을 해도 검사들이 압박하는 건 똑같거든요. 변호사까지 같이 압박을 하거든요. 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근데 조서 말미에 동의서가 없어서 여쭤보는데 심야 조사 동의서를 작성하신 건 맞습니까, 장군님? 뭐 정확히 제가 그것까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기억 그런데 못 예. 나십니까? 제가 의견 이렇게 검찰 측에서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에 진행한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청을 심야 조사 동의서 요청을 받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신다. 예, 그건 잘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변호사님들 물어보실 거예요. 아,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특검에서 물어보실 거예요. 정기용 검사입니다. 이 부분은 그 반대 신문보다는 혹시 말씀을 조금 잘못하신 것이 있는가 해서 좀 예. 확인차 여쭤보는 것인데 마지막에 변호사님께서 이 조서를 제시하면서 이제 그 조사 시간 이런 거 물어보실 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아, 혹시 그 부분은 예, 예. 제가 예. 잘 몰라서 그런데 여튼간 예. 경찰에서 이제 검찰로 저를 예, 갖다가 예. 송치할 때 예.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예. 예, 검찰에 가서 한 거를 제가 피의자 신분으로 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즉 예, 그렇습니다. 장군님께서 이제 경찰에서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셨고 예. 검찰에서는 저희는 이제 참고인으로 아. 장군님 모시고 조사를 했었고 예. 이후에 경찰에서 그 검찰에게 장군님과 또 다른 장군님을 피의자로 입건해 송치를 했을 때 검찰에서 그 현역 군인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검토가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정확하게 그런 과정은 잘 몰랐습니다. 그럼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했다고 이제 기억하셔서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어쨌든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조사받으러 예. 나오셨다라는 말씀이셨던 예, 거죠? 그렇습니다. 검찰에 송치가 예. 됐기 때문에 예, 이 변호인을 부분은 선임해서 했습니다. 뭐 네. 증인께서 말씀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서 바로 예, 전문치로 다시 그렇습니다.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특검에서 더 물어보실 거예요. 없으시고 변호인들 물어보실 거예요. 예, 더 물어볼 건 없는데 아까 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정환 장관께서 만약에 피해자로 입건이 됐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것만 좀 기록 좀 해주십시오, 장관님. 예. 더 물어보실 거 없으시죠? 예.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네. 돌아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군님. 예. 그러면 예. 오늘 뭐 더 하실 건 없으시죠? 예. 그 지금 저희 기일이 다음 기일이 예정된 게 2월 10날 10시 반, 11시에 노상원 증인 예정돼 있는데 이게 원래 10시였다가 30분이 늦춰진 게 이제 30분 만에. 근데 오늘 하신 거 보니까 이게 오늘은 두 꼭지라서 그랬는데요. 아. 다음에 한 꼭지만 해가지고 한 사람 그냥 하겠습니다. 30분에 예, 30분 맞추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예, 그러면 30분 그대로 예, 두고요. 예. 그다음 그 다음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저희가 2월 24일 10시 반, 그다음에 3월 10날, 그러니까 2월 한 이제 설날 빼고 2월 24일 화요일 10시 반이고 그다음에 3월 10날
또 한 주 빼고 화요일 10시 반, 그때는 뭐 10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괜찮으신가요? 예. 그러면 일단 10시로 하겠습니다. 2월 24일 10시 반이고 그 다음에 3월 10날 10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4일 날이나 네, 좋습니다. 뭐 좀 검찰에서 더 뭐 신청하실 증거가 네,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다음 주 특검에서 네, 특검에서는 노상원 증인 신문만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더 하실 건 없어요. 네, 저번에 말씀드렸던 뭐 여인영이나 정성우, 구삼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리할 조서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따로 정리해서 서면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일외로 일단 좀 처리할 건 처리해서 최종 저희가 증거 목록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검 의견은 어차피 저희가 노상원 증인 신문이 1시간 정도 주신문 예상이 됩니다. 반대 신문까지 하더라도 2월 10일 아마 오후쯤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그때 이제 증거 체부 결정이 맞춰지면 저희가 그걸 토대로 2월 24일 날 저희가 이제 특검 측 서중 조사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저희가 최대 2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2시간. 예, 그래서 2월 24일 날 가급적 이제 특검 측과 피고인 측 서중 조사가 다 맞춰지고 3월 10일 날 저희 이게 특검 측에서는 이제 피고인 신문을 신청할 예정이고요. 최대 1시간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날 혹시 또 최종 변론까지 이루어진다면 저희 특검 측에서 1시간 정도 이제 최종 변론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기일 진행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인 측 증인도 있다고 하시지 않나요? 예. 저희 증인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아직은 정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우시고요. 예, 근데 좀- 미리 지금 하나 말씀드릴 게 예, 24일 날 재판을 할 때 아마도 지금 저희 재판부 구성이 바뀔 가능성이 네, 큽니다. 그래서 네. 갱신 절차를 해야 되는데 이 갱신 절차 관련해서 뭐 의견 있으신가요? 좀 재판장이 간이하게. 바뀌시나요? 아니면 다른 배석 판사? 저는 안 바뀝니다. 아, 그러시군요. 뭐 저는 있고 아마 주심 판사님도 계시고 네. 예, 지금 배석 판사님 다른 한 분만 바뀌실 가능성이 지금 매우 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그럼 갱신 절차를 어쨌든 해야 되는데 네, 네, 네. 좀 간이하게 그렇게 하시죠. 갱신 절차 뭐. 진행해도 괜찮나요?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24일 날을 이날 이제 갱신 절차를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일단은 뭐 그 사이라도 이게 다음 재판이 2월 10날이고 10날 하면은 24일 날 뭐 갱신 절차 하더라도 만약 그날 증인 신문을 하려면은 시간이 좀 빠듯한 것 같은데 혹시 신청하실 증인이 있으시면 좀 빨리 의견을 주시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음 기일은 2월 10날 오전 10시 반이고 이때 11시에 노상원 증인 예정돼 있고 특검에서 말씀하시는 일정대로는 당장은 좀 힘들 것 같고 피고인 네, 측 증인이 있어서 네. 그 다음 기일은 일단 2월 24일 오전 10시 반, 그 다음은 3월 10날 화요일 오전 10시로 하고요. 2월 24일 날은 갱신 절차 진행을 예정을 하고 좀 간이하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뭐 더 하실 거 있으신가요? 재판에 혹시 증거 체부 결정은 대략 언제쯤 저희가 예상을 해서 저희들도 이제 서중 조사나 이런 부분에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진행 상황이 과정 있어서. 보고 제가 네. 뭐 정리 말씀드릴 수 있으면 그때 말씀.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당기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실 건 없으시죠? 그럼 오늘 재판은 마치고요. 피고인 퇴정하셔도 됩니다.